네, 물권법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네, 그 아파트 그 물권법 특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228페이지 보시면 물권법의 무슨 규정성? 강행 규정성. 당연히 물권은 등기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뭐하고 주로 등기부에다 아무거나 기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권법 규정은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배제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186조 등기는 강행 규정일 수밖에 없죠. 네. 당사자가 특약 정해가지고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 안 해도 소유자다 이런 걸 적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임의 규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뭐 기억나는 거 있는지 모르겠네. 알아요. 응? 네, 전, 저유, 상관, 마유, 지나, 잘하지. 그게 임의 규정이라는 거.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첫 번째,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 근데 가끔 무슨 규정도 있다? 근데 무조건 이러면 안 됩니다. 물권법 대부분 뭐가 많은데? 강의 규정. 네. 강행 규정이 많은데, 네, 가끔이죠. 임의 규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첫 번째가 저유, 상관, 마유, 그죠? 지나, 잘하지. 저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달리 정해도 유효. 임의 규정이니까. 네, 저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 그죠? 목적물. 가장 대표가 뭘까요? 네, 부합물, 종물이겠죠. 그죠? 부합된 물건,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근데 달리 정해서 특약을 정하면 뭐하다? 안 미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 자, 유치권은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 뭐다? 배제하는 특약도 뭐하다? 유효. 상린관계. 상린관계, 특히 경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해도 뭐하다? 유효. 네, 관은 뭘까요? 관습, 법지, 배제, 특약. 요거 할 때 조심할 것이 뭘까? 요거는 유효가 맞아요. 조심할 것이 뭐냐면 법률, 법지, 배제, 특약은 무효야. 네. 법률, 법지, 이건 관습 법지고 이건 법률 법지인데 가장 대표가 저당권 관련 법지예요. 저당권 관련 법지는 이건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네. 관습 법지. 근데 만약에 그냥 법지라고 나오면 법률 법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저당권 관련 법정 지상권 배제 특약은 무효예요. 자, 지는 뭐냐면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뭐하다? 유효. 자, 이게 물권법에 있어서 이제 이걸 통으로 내진 않고요. 전세권 문제 풀다가 훅 이 지문이 뜨는 경우도 있고 유치권 문제 풀다가 훅 이런 지문이 뜨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부분 무슨 법규인데 어쩌다 임의 법규 있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럼 또 채권법도 같이 묶어서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채권에 계약법 들어가면 계약법은 계약자의 원칙이 인정되니까 여기는 거꾸로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은데?
임의 규정이 많은데 가끔 뭐가 있다? 가끔 강행 규정이 있죠. 네. 네, 술 드실 때 1차만 드셔야 되죠. 네. 요즘 술을 먹으면 제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응? 돌아다니면 안 돼. 여러 사람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술을 맨날 2차까지 먹으니까 공부하는데 맨날 헤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잔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네. 술을 2차까지 먹으니까 그 다음날 공부 뭐 한다? 헤매니까 제발 그만 먹어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충청도 전저유 상관마요 지나 잘하지.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2차 헤매는 계약법의 임대차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가 뭘까요? 이기 연체가 되면 해지 사유가 되죠. 특약 정해가지고 이기가 아니고 너 일기 연체하게 되면 해지당할 줄 알아. 그런 특약은 임차인에게 뭐함으로? 불리함으로 무효. 그러니까 이기보다 짧게 정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차는 뭐다? 차임 뭐다? 증감 청구권이다. 그런 얘기야.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임을 감액할 수 없어요. 그 특약은 불리함으로 뭐다? 무효. 해. 이제 이 해를 잘 알아야 돼. 해. 기간 약정 없는 경우. 뭐 없는 경우?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쪽 저쪽 나가세요.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죠. 네? 부동산은 주인이 나가세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야지 끝나는 거고, 임차인 나갈 때 빨리 나가야 되는 거니까 빨리 빼주니까 1월. 동산은 이쪽 저쪽 관계없이 5일. 그래서 600이 1은 5. 뭐라고요? 그다음 매는 뭘까요? 네? 매수 청구권. 종류 두 가지죠? 무슨 청구도 있고요. 네? 지상물 매수 청구도 있고요. 또 부속물 매수 청구도 있습니다. 이게 통으로 전부 다 기억해 버려요. 이렇게 조기 하나씩 기억하지 말고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나오면 2편 물건은 주로 뭐가 많은데, 강행 규정이 많은데 임의 규정이 있다. 그죠? 3편 채권 계약법은 뭐가 많은데 임의 규정이 많은데 강행 규정이 있으니까 1기부터 시작하는 게 리듬이 맞을 거요. 잔소리 들어갑니다. 맨날 술 2차까지 먹으니까 뭔다? 공부를 헤매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전저유 지나자라 상관마요 지나자라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험 볼 때 정말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총칙에서 적법성에서 거론되는 거예요. 적법성. 네? 민법은 적법성, 강행 법규도 있고 무슨 법규도 있다. 임의 법규도 있다. 그러니까 물권법은 주로 뭐가 많고? 강행 법규가 많고, 채권 계약법은 임의 법규가 많다. 강행 법규가 많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 가끔 임의 법규가 있으니까 뭐다? 전저유, 상간마유, 지나 잘하지. 임의 법규가 많은데 가끔 뭐가 있다? 강행 법규가 있다. 아니면 위치로 기억해요. 이게 전부 다 임대차 얘기거든? 네. 그럼 위치로 해가지고 계약법 들어가면 임대차 전까지 모르면 임의 법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야. 뭐전? 임대차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다? 임의 법규. 그래도 맞힐 확률이 높아. 법정 해제는 여기 아니죠. 네. 임대차 전이니까 법정 해제에 관한 규정도 무슨 규정이야? 강행 정신 차리고 임의 규정이야. 법정자 들어갔다 쫄 거 없어요. 법정 해제도 뭐다?
아니 없잖아 여기 지금. 아니 여기 계약법 대부분 무슨 법규다? 임의법규. 그럼 여기 아니면 뭐라고 그냥 임의법규. 여기 없잖아. 네. 법정자 들어가니까 이거 강행 규정하니까 아니야. 당사자 특약이 없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권 발생하는 거죠. 조문의 이행지체는 최고해야 된다고 돼 있죠. 네. 근데 특약 정해가지고 뭐야? 야, 너 이행지체가 되면 내가 별도로 의사표시 없어도 이 계약 자동 해지된다. 특약 맺어도 관계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한 장짜리 보시면 채무불이행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거기 가서 전부 다 임의 규정이야. 무슨 규정? 임의규정. 달정할 수 있잖아요. 2차 해매가 아니면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그게 전부 다 이게 임대차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계약 성립, 계약 효력, 계약의 해제, 매매 교환 임대차. 이때서 티가 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목차를 읽고 있는지 없는지. 목차 읽고 계세요? 네. 거짓말 하지 말어. 읽는다고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자꾸 외운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니까. 그게 외워져요? 그러니까 읽는다. 자꾸 그냥 읽어. 읽으면 나중에 할 때가요. 저절로 들어와. 아니면 그 책상 지금 앉아있는 본인도 책상 맞아요? 아니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본 책상들 맞아요? 아닙니다. 근데 관항이 됐지. 그 자리에 안 앉으면 이상해지자. 그럼 거기다 붙이면 되잖아. 책상에다가 목자 붙여놓고 어차피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앉는다면 그냥 붙여놓고 내려와서 한 번씩 뭐 한다 그냥?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날 와서 수업 듣는 건 듣는 거고 기본서를 읽지 못하고 하더라도 하루에 민법 목차를 무조건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공부는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말아요. 공부는 습관이야. 이렇게 습관적으로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틴이 뭐예요? 정해진 그 순서대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풀 시간 없어도요. 매일 목차 한 번씩 읽으세요. 그리고 뭐다? 나 오늘 민법 통으로 읽은 거예요. 기본서 한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뭔가? 모의고사. 그러니까 뭐 꼭 가서 책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모의고사 그냥 문제 맞힐 생각도 하지 말고 거기 있는 정답이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계속 확인만 하라니까. 기출문제 계속 확인하다 보면 지문이 반복되잖아요. 처음 찾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 찾는 건 속도가 빨라지죠. 알아도 가서 찾는다. 눈도장 찍고 나온다. 그럼 모의고사 41분부터 80분까지 풀면은 통이잖아, 통. 머리부터 끝까지 다 있잖아. 부위별로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책 놓고서 기본서 읽을 때 처음부터 읽으면 한 3페이지 읽으면 공부하기 싫을걸? 덥죠? 그럴 바에야 그냥 40문제 계속 찾다 처음과 끝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좋다니까. 그럼 나중에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돼도 그게 정답이야. 공부를 하는 거 어차피 하나 잡고 하나를 계속 뭐 한다?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야 된다니까. 지금 기출문제 다 갖고 있잖아. 과학별로 그 기출문제에 있는 정답이 야 기본 요약집 찾으면 안 돼. 이거 찾으면 안 돼요. 기본서를 찾아놓고서 어디 있을까? 아니면 같이 공부했을 때 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기출문제 총칙을 오늘 찾아보자. 시작해가 서로 뭐야? 찾아보고 이렇게 자꾸 찾다가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뭔가 꼭 이해를 한다고 착각하니까 도저히 읽다가 에이 신경질 내고 던져버리고 문제 풀다가 맞으면 좋고 틀리면 신경질 내고 그 악순환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덤덤하게 그냥 기출문제 나 기출문제 가지고 시험 봐야지. 민법 같은 경우 그냥 해설이 정답이 몇 번인지 그냥 재미삼아서 찾기만 해. 그럼 통으로 공부해. 나는 통. 머리와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게 뭔가. 40문제 찾는 시간 걸리겠죠. 목차도 민법 통이죠.
짧지만 통하잖아. 지금 얘기했잖아요. 계약법 순서가 어떻게 돼요? 계약 성립, 계약 효력, 계약 해지 있고 그 다음에 매매교환 임대차 아니야? 아닌가? 그럼 그 임대차 전까지는 모를 때는 무슨 규정이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임의 규정이 아닐까? 해약금 해제도 임의 규정 아닐까? 동시항변권도 임의 규정 아닐까? 위험부담도 임의 규정 아닐까? 승낙 격지자 발송도 임의 규정 아닐까? 뭐 전이니까? 임대차 전까지는 모를 땐 임의 규정. 그리고 임대차 들어가서 임의 규정과 강의도 갈린단 말이야. 그때 쓰는 게 이거란 말이야. 가장 대표가. 무슨 애매? 네. 그래서 여기 228페이지 임의 규정 인거 상린 관계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유치권 배제 특약 관습법 법정 배제 특약. 그런데 그 밑에 주의할 건 뭐라고 돼 있어요? 366조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이다? 그럼 이건 조문 관련 법정지상권이죠? 네. 이게 저당권 관련 법정지상권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법지도 종류가 두 가지구나. 네. 조문에서 인정되는 법지와 조문에 없고 판례에서 확인되는 법지. 네, 저당권 효력에는 목적물, 범위, 부합물, 종물도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것도 하나 빠졌잖아요. 뭐가? 네, 주된 유혹지 처분 시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유효하죠. 다음 이제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 법률도 있고 뭐도 있다. 관습법도 있다. 자, 거기 6번 체킹하세요. 6번 저당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 약정은 유효하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네? 왜 틀린 지문일까? 자, 이거 보세요. 저당권 들어가려면은 여기 3편 채권 15가지 계약중 오른쪽에 차차차. 네. 세 번째 차 소비 대차가 네. 있어야 되죠. 네. 금전 소비 대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셔서 부동산 담보권 8번 저당권 들어가죠. 네. 저당권은 본권 맞아요? 네. 그러면 은행은 3편 채권 소비 대차 채권 때문에 네. 물권의 저당권 본권을 갖고 있죠. 네. 대신 목적 부동산 들어가서 점유는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은행 채권은 8번 저당권은 갖고 있어도 1번 점유권은 없죠. 네. 그러니까 은행은 절대 점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당권자가 뭐까지? 담보 부동산을 뭐 한다? 그러면 점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약정은 유효하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네. 종류도 강제하고 모두 강제한다. 내용도 강제하기 때문에 은행 채권 갖고 있는 은행은 8번 저당권 본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인정하지 않지요. 네. 그러니까 저당권 가지고 점유 내놔 반환 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겠지. 네. 방해 제거 예방은 있어도요. 네.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거기서 이제 관습법이 나오죠. 네. 무슨 법? 관습법. 네, 관습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들 뭐가 있을까? 관습법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들 미등기 무허가 이게 있네요. 이게 뭐죠? 미등기 무허가 온천 가셔서 자 하고 나니까 시원하죠? 옆 근처에 뭐가 있어요? 공원이 있네. 예? 공원을 왔다 갔다 뭐 한다? 통행하겠죠. 이게 뭐예요?
관습법상 물건이 아닌 것들 얘기한 겁니다. 관습법 뭐가 아닌 것, 물건 아닌 것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자, 등기 안 했죠? 네. 소유권 준하는 관습 물건 있을까 없을까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 물건 인정한다 안 한다? 관습 물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온척권도 관습법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 아닙니다. 아니고요. 사도 통행권 아닙니다. 머릿속 기억하세요. 관습법 물건 아닌 거. 미등기 무허가 온천 가셔서 근처에 공원을 왔다 갔다 뭐 했다? 통행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적 효력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로 3번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 무슨 청구권? 네, 물청은 다시 두 가지가 나눠지죠. 뭐하고 뭐로 나눌까요?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자, 책은 뭐 이것저것 갖다 다 얹어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청도 다시 여러분들 종이 한 장짜리 보시면은, 한 장짜리 보시면 거기 점유권부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소유자로부터 봅시다. 본권의 대표가 무슨 권? 소유권. 자, 1번이 점유권입니다. 그죠? 그러면 보통 소유자는 뭐도 있고요. 본권 대표 무슨 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밑에 본권 아닌 점유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네, 점유권 기초로 하는 뭐도 있고요.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요.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권 물청은 자, 이것도 세 가지가 있죠. 뭐 기초로 한다? 점유권 기초로 하는 뭐가 있고, 반환이 있고, 점유물 기초로 하는 방해 제거가 있고, 기초로 하는 방해 예방이 있습니다. 소유권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뭐 기초로 한다? 네, 소유물 반환. 소유물 뭐가 있다? 방해 제거. 소유물 방해 예방. 세 가지 다 있습니다. 조문상은 이 두 가지가 213조고, 여기 아니다. 첫 번째가 213조고, 두 가지가 214조예요. 요거는 세 가지 그대로 들어갑니다. 204조가 있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고 소유자가 다시 자, 지상권자가 나옵니다. 무슨 권자? 네,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무슨 권자? 전세권자. 네,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는 소유자로부터 뭐가 왔기 때문에 점유가 왔습니다. 점유가 오게 되면 소유자는 간접 점유자가 되고, 이쪽은 무슨 점유? 현재 점유. 그러면 이쪽은 다 왔으니까 점유가 있으니까 204조 당연히 있고요. 205조 당연히 있고 206조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온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간접 점유자로서 인정받는 거고, 이건 현재 점유로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은 213조고 14조를 몽땅 다 준용합니다. 다 준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상권, 전세권, 본권 가지고 뭐도 있고요. 반환도 있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를 그대로 뭐 했다?
그냥 카피했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소유자로부터 본권은 받았으나 점유를 받지 못한 자가 두 사람.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소유자로부터 본권은 받았는데 뭐는 받지 않았다. 네, 점유는 받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뭐가 오지 않았다? 점유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뭐가 왔는데? 여기는 점유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점유가 안 왔기 때문에 점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이건 없겠죠. 점유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213조를 준용할 수는 없다. 몇 조만 준용하냐면 214조만 준용합니다. 이 말은 이 지역권 저당권 가지고는 점유를 내놔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 지역권 저당권 행사하는 거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뭐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를 하기 때문에 213조 준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공식이 본권이 있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먼저 여긴 뒤집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인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 중 발생한 비용 상한 채권이 있어서 타인 물건을 점유를 하다가 타인 물건 관련된 지출 비용이 있어서 달라는 상한 채권 때문에 무슨 권? 유치권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돌다가 도는 거예요? 본권 아닌 점유 돌다가 유치권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유치권이 돌다가 점유가 도는 게 아니죠. 6번 돌다가 1번 도는 게 아니라고요. 프린트물 한 장짜리 있잖아요. 유치권 6번이 돌다가 1번 점유권 도는 게 아니고 먼저 타인 물건 1번 돌리다가 거기 지출 비용 달라는 채권 때문에 뭐다? 유치권. 그러니까 이게 상실되면 모두 날아가는 거고 이것도 소멸하는 것이고 상실했다가 다시 이게 뭐하면 부활하면 모두 부활한다. 유치권도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건 물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유치권 기초로 하는 물청이 뭐예요?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조 준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13조 준용 유치권 반환 없고 유치권 방해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긴 그저 뭐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점유권 물청만 있으면 되지. 점유권 물청은 필요하죠. 204조, 205조, 206조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상실이 침탈이면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204조를 던져서 점유를 뭐 하게 되면 살려내면 모두 살아난다. 유치권도 자동적으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유치권 물청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 이게 물청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있어서 할 수 없을 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1번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지저대봐야 독도는 반환할 수가 없다. 네? 그 유치차관한 트럼프는 이거 인정하지 않죠? 됐어요? 뭐는 있어요 여기? 점유권 물청이 있죠. 이렇게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자꾸 연습해보라는 얘기예요.
본권 대표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내려온 무슨 건은 지상권, 전세권은 소유자 그대로 카피야. 다 인정돼. 근데 점유가 안 내려왔어. 뭐만 오고? 본권만 왔어. 본권, 지역권, 본권,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 물청은 없고 지역권, 저당권 반환은 없고 방해제거 이병밖에 없다. 그리고 혼자 미친 애가 누구야? 먼저 못 돌리다가 점유 돌리다가 채권 때문에 유치권 돌아가니까 거기 무슨 권 물청만 있으면 돼. 점유권 물청만 있으면 되지. 유치권 물청이 필요가 없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뭐 이것저것 막 갖다 막 적어 놓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넘기시고요. 230페이지 가시면 네, 거기 뭐 하나 정도 기억하세요. 5번 정도 기억하세요. 5번. 물권에 의존함으로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며 독립해서 뭐하지 못한다. 양도하지 못한다. 해놓고 14번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5번을 몇 번으로? 14번.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의해서 발생되는 물청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 대해서 이를 행사케 한다는 것은 소유권의 절대적 권리인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누구는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에 대해서 물청인 방해 배제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겁니다. 소유권이 주고요. 소유권 물청이 종. 물권과 물청은 운명을 같이 한다고 되어 있죠. 5번에. 물권이 주, 물청은 종. 그러니까 5번에 물권적 청구권 주어가 빠졌죠. 물청은 물권에 뭐함으로? 의존함으로 물권의 운명을 같이 하며 독립해서 뭐하지 못한다. 양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 물청도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소유자한테 소유권 물청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약을 맺어도 그 특약은 뭐다? 무효. 다음 맨 밑에 임차권에 기인한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자, 1번 보세요. 임차권 자체에 대한 물청은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색깔 집어넣으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네, 물건이 아닙니다. 임차권은 물권 아니고 뭐니까? 채권입니다. 채권. 그렇고 오른쪽에 4번 체킹하면 돼요. 230페이지 4번 있죠?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은 물청은 없지만 임대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 물청을 뭐 하면 된다? 대위 행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 비교해 볼까요? 전세권자는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이게 없어요. 네, 밑에 건 있어요. 네. 임차권은 물권 아니고 뭐니까? 채권.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전세권 물청이 있는데 점유권 물청은 당연히 있고요. 임차인도 임차권 있고 점유권 있죠? 네, 근데 임차권이 물권 아니죠? 네, 그래서 임차권 물청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권 물청을 대위 행사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전세권자는 주인의 물청을 대위할 필요가 없죠. 자신이 물권자로서 물청 들어가는 거죠. 이게 비교해서 이게 그래서 그런 물권 소속, 채권 소속. 임차인 전세권자도 점유는 하고 있잖아. 점유는 하고 있으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점유권은 뭐 관계없이 본권, 물권, 채권 관계없이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같이 비교하셔야 돼요. 네. 물권, 전세권, 물청 있고 점유권, 물청이 있다. 임차권, 물청은 없어요. 소속이 어디 있므로? 채권으로. 대신 점유권, 물청은 있죠. 네. 그러니까 주인이 안 움직이면 주인 거 물청을 대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분명히 이걸 인식하시고서 연습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변동 가지고 들어가서 물권 변동은 네, 자동 취득과 등기 취득 그걸로 연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을 기억하면 좋다. 미등기 매수인. 네, 등기 안 하고 열심히 경작했습니다. 등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시 무슨 했으니까 과거에 매매 계약이 있었으니 다시 등기해 주시오. 등기 뭐다? 청구권 가지고 가서 뭐 한다? 등기하는 방법도 있고 여의치가 않으면 뭐 가지고 하느냐? 매매 계약 서류가 없어. 그때 쓰는 제목이 뭐다? 경작했으니까 점유했죠. 네. 토지 사가지고 30년 이상을 경작했다. 토지가 수용되는데 300억이 나온다. 국가에서는 등기된 사람한테 보상금 들어갑니다. 형식주의입니다. 그럼 다시 등기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예치 않으면 취득시효 가지고 공격하면 돼요. 등기청구 가지고 뭐 하면 된다? 등기하면 됩니다. 자, 취득시효가 20년 완성됐을 때 자동 취득이다 그러면 논리가 맞을까 안 맞을까? 맞습니다. 왜 안 맞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등기된 사람인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토지 20년 완성했다 내 거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 버리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진짜 20년 된지 아닌지 이런 걸 따져보고 소송 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뭐다? 자동 취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뭘 해야지? 그러니까 항상 이건 이런 형식이야, 형식. 뭐라고? 그러면 왼쪽은 등기 취득하는데 여기는 이쪽은 법률 행위라고 해요. 네. 맞으세요? 무슨 규정이란 말 쓰지 않고 법률 규정이 아니고 뭐다? 법률 행위. 또 이것도 원시가 아니고 승계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취득시효는 당사자가 원해서 한 건 아니죠. 네. 무슨 규정으로 간다? 그리고 무슨 취득이 아니야 이거는. 이건 원시로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 총칙 맨 앞에 가면 원시 취득 안에 취득시효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쪽이든 이쪽이 전부 다 자동 취득이 아니네. 네. 전부 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취득. 이쪽도 등기 취득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중앙에 뭐 하나 정도는 자동 취득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무슨 취득? 자동취득. 그게 태세형 말고 네, 상수형 경기사로. 그래서 상은 뭐다? 상속. 수는 공영징수. 형성 판결만 뭐다? 여기 들어가는 거고 취득. 나머지 판결은 전부 다 등기로 가야 되겠지. 경은 경매, 기타. 그 나중에 이게 등기 취득인지 자동인지 헷갈리면 어차피 찍어야 된다면 어차피 자동으로 가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모르면 기타라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모를 땐 뭐다? 기타. 그래서 등기보다는 뭘 사나? 자동.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무슨 청구권 나온다? 등기 청구권. 이게 이제 한 문제짜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섞어서 두 문제. 취득시효 세 문제.
미등기 매수인 네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미등기 매수인이 이렇게 경작하고 있죠? 네. 그러면 갑은 등기되어 있는 거고 을은 등기가 없죠? 네. 그러면 이 을은 자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죠? 네.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없어요. 자 본권 아닌 점유권 있습니까? 네. 점유권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가. 갑으로부터 사가지고 점유한 거죠. 사서 점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단어가 들어가. 점유 사용할 권리. 뭐의 권리? 이거 점유권 아니에요. 점유권 아니야. 뭐 할 권리? 점유 사용할 권리. 혹시 얘가 미쳐가지고 213조 소유물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 네. 소유물 반환을 요구했을 때 이쪽에서 뭐다?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잖아. 네.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네. 네. 점유권 가지고는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여기 독특한 것도 만들어낸 겁니다. 뭐 할 권리? 점유 사용할 권리. 그러니까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 들어오면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점유 사용할 권리는 무슨 권 아니에요? 점유권 아니고 본권 대표 소유권 아니에요. 이제로부터 샀기 때문에 뭐 할 권리가 생긴다?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을이 혹시 이거 갖다가 병한테 뭐 했는데? 임대했는데 갑이 또 병한테 와가지고 소유물 반환 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병도 뭐 가지고? 이자의 점유 사용할 권리를 이어받은 거니까 그거 가지고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쉽게 하면 네가 팔고서 네가 던지면 그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지가 뭐 해놓고 팔아놓고 얘한테 소유물 반환 들어오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럼 이제 또 뭐 할 권리가 있어야 돼? 소유물 반환할 때는 반환을 거부하려면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조문에 되어 있단 말이야. 뭐 할 권리가 있어야지?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이 미등기 매수인은 뭐는 없고? 소유권 없고 점유권 아니죠. 점유할 권리가 이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도 뭐 할 권리는 있는 거다.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다 이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등기 가지고 자꾸 얘기할 거야. 뭐 가지고? 힘들면 등기 싹 빼버려. 안 할 거면서 괜히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머리 아파가지고 화를 내지 말고 아예 등기는 왜 버려? 빼버리고 그냥 기출 문제 있는 정도에서만 해결하고 끝내라는 얘기예요. 자, 가볼게요. 231페이지. 부동산 물건 변동 요건으로서 뭐가 있어요? 네? 물건 등기는 효력 요건이지 무슨 요건이 아니다. 아니, 대항 요건이 아니라고 돼 있죠. 등기. 부동산 경우에는 점유이전은 물건 변동 요건이다. 요건이 아니다. 요건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 1번, 2번은 그냥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등기 넘기시고 기출 문제를 보고요. 232페이지 갈게요. 자, 먼저 가로 4번부터 볼게요. 가로 4번 제목이 뭐예요? 자, 등기청구는 거기 2번에 법률 행위가 있고 뭐가 있어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거기 2번의 기억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 매매 계약과 같이 법률 행위를 한 경우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때 등청의 채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10년 뭐에 걸린다? 자, 그럼 기억하고 니은의 비번 있죠? 네. 연결하세요. 2번의 기억은 매매 등청 등기고요. 네. 밑에 비번은 점유 취시 등청 등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으면 미등기 매수인이 나올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 등기 방법은 두 가지. 뭐 가지고? 매매 등청 가지고 등기하거나 취득시효 등청 가지고 등기하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스토리가 전개될 겁니다. 그러면 을이 갑한테 300억 해당하는 토지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갑은 인간의 길을 가는 거지 않고요. 법의 길을 갈 거예요. 법의 길이 뭘까? 절대 너한테 안 주겠다는 얘기겠죠. 무슨 길을 가게 되면 인간의 길을 가게 되면 등기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매매의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뭐다? 채권이다.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갑의 주장이에요. 네. 따라서 대상인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게 갑의 주장이에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등기해줄 의무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너한테 등기할 의무가 없으니까 수요자는 누가 아니고 우리 아니고 그래서 만세 만만세. 누구의 주장? 갑의 주장. 법원 갔더니 판사가 이 사람 얘기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한국에는 미등기 매수인이 너무 많아. 그래서 논리를 따지지 않고요. 여기까지는 맞다고 얘기해줘요. 근데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살아난다? 점유 때문에 살아난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233페이지에 거기 니은에 보시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A 있습니다. 목적물을 인도받아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목적물을 매수, 점유, 사용, 수익하는 경우는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나아가 부동산 매수인 을이 부동산을 인도받았던 이상 이를 사용 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뭐 했다? 처분하고 점유를 뭐 해줬다? 승계했다. 그러면 또 병을 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때 점유 상실로 보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을이 죽으면 병도 죽죠. 네. 그러니까 병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점유 승계로 봅니다. 상실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점유승계. 그래서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의 A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매매 등청 소시 대상 현재 점유 소시 완성 X 16글자로 해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매매 등청 소시 대상. 밑에 소시 대상 네 글자 현재 점유 소시 완성 X.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 풀 때 등기 청구권 죽었는가 살았는가 묶어들라 죽이지 마시고요. 살리고 살린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만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3번의 기억에 A 있습니다. 자,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됐죠. 합의 해제 나왔죠. 뭐 생각나요? 손이 없다.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쌍방행위 계약이죠. 15가지 전형계약이 없기 때문에 비전형계약에 속하죠. 합의 해제 비전형계약입니다.
합의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 말소 복귀. 모를 때는 자동 복귀. 법정 해제가 돼도 소유권은 자동 복귀. 해제 조건이 성취가 돼도 소유권은 자동 복귀. 그러면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 들어가겠죠. 이때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따라서 소멸시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습니다. 합의 해제, 판례 때도 뭐가 없다? 손해배상 없고 이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청구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아직 이것들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이죠. 그럼 합의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됐으니까 말소 등청 들어가죠. 말소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뭐 대상이 아니다? 소멸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두 가지 한 겁니다. 매매 등청은 소시 대상, 현재 점유 소시 완성되지 않죠? 근데 이제 이 등청이 물권적 청구권이면 뭐 대상이 아니다? 소멸 대상이 아니다. 그걸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2페이지 만 꼭대기 위에 보시면은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무슨 등기요? 중생 등기가 나왔네요. 뭐가 기억나세요? 네, 허가지역 무슨 등기? 중생 등기 기억나십니까? 허가지역 중생 등기는 능능 단통 작사 화가적 다 어디서 놀았을까요? 네? 적법성 놀죠? 그럼 타당성에 들어가는 대표적 예가 뭐예요? 선풍기. 8글자. 이중매매 적극가담. 적극가담 이중매매. 그래서 허가지역 아닌 중생 등기와 허가지역의 중생 등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허가지역이면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죠. 허가지역 아니면 유효로 가는 거죠. 그러면 허가지역에서 중생 등기를 하려면 천상 등기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두 가지 볼게요. 전원 합의가 있으면. 자, 전원 합의란 말은 뭘까? 갑을 오케이 합시다. 그렇게 오케이. 마지막에 여기도 오케이가 돼야지 전원 합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병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전원 합의가 안 해주면 마지막에 얘가 안 한대. 그럼 할 수 없지 뭐. 대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럼 만약에 전원 합의가 있다고 합시다. 전원 합의가 있습니다. 지참할 수 있죠? 그러면 의뢰 등청은 살아있는 걸까 죽는 걸까? 살아있습니다. 저는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바뀐 게 아니죠. 네. 그 등청은 살아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등청 문제가 나오면 뭐 하지 마시고 죽이지 말고 무조건 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생 등기 유효성. 첫 번째 문장은 유효. 그러나 허가 지역 두 가지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무효, 유효 두 가지가 있잖아. 네. 허가 지역 아니면 유효. 허가 지역이면 무효. 유효는 더 멋있게 표현하면은 단속 법규. 무효일 때는 효력 법규. 단속 법규, 효력 법규는 적법성, 강행 법규에 들어가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 인정 여부. 전원 합의. 다만 합의는 당사자가 함께 할 수도 있고
순차로 묵시적으로도 중생등기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할 수 있죠. 네. 저는 합의가 없으면 대위죠. 네. 그래서 2번은 직접하고 뭐다? 대위. 그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등기 가는 것 갑이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합의가 있었다 해가지고 중간 매수인의 등청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 허가 지역 아닌 무슨 등기? 중생 등기. 기다려야 됩니다. 또 적극가담 무슨 매매? 이중 매매도 딱 묶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등기 가지고 여러 가지 시비할 겁니다.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자, 234페이지 갈게요. 자, 이전 등기, 이전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전, 보존 동그라미. 자, 보존은 처음으로 하는 등기죠? 네. 그러면 이전 등기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이름으로 무슨 등기해서? 이전 등기하는 게 맞죠? 네. 그럼 이전 등기할 때는 이 매매가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아요? 네. 매매가 기재가 되죠. 네.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재가 됐으면 매매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면 되겠죠. 네. 절차가 뭐하다? 적법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무슨 등기했을 때는. 그래서 이전 등기 추정력.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그 등기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전 등기된 것으로 추정되죠. 따라서 등기 명의자는 제3자일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 것을 못 된다. 그러니까 기껏 등기했더니만 또 갑이 와서 뭐 매매가 공시령 되는 거예요. 그 매매가 뭐 되므로?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 그대. 아니라고 떠드는 자가 입증해야 되겠지. 또 엉뚱한 누가 또 F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겠다는 거예요. 적법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추정된다. 자, 근데 밑에는 무슨 등기죠? 똑같은 현상 들어갑니다. 갑이 건물을 뭐 했다? 신축해서 을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 등기해서 이전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산 사람이 가서 보존 등기를 한 거예요. 누가 등기하지 않고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의뢰했죠. 이게 공시법에서 앞대가리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이걸 중간 생략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중간 생략 보존 등기다. 누가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얘 등기를 생략하고 넘어갔죠. 네. 그러면 보존 등기에 이 매매가 기재가 될까 안 될까? 할 리가 없지. 아니 처음 하는 등기도 어떻게 매매가 기재가 돼? 이건 기재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여기 안 적혔으니까 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매 가지고 다툼이 생기면 뭐가 안 되므로 누가 입증하셔야 돼요? 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지. 뭐 안 되니까? 추정되지 않으니까. 여기 뭐 되니까?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이 얘한테 넘어가는 거지. 그 얘기가 없는 거예요. 보존 등기 추정력.
소유권 보존 등기 경우에는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된다. 따라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를 뭐한 것이 아니라면,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 권리 추정력은 뭐하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한 사실을 뭐 해야 된다?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그 명의자는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간단하네요. 이전 등기할 때는 매매가 기재가 됐으니까 추정되는 거고 적혀 있으니까. 보존 등기할 때는 안 적혀 있잖아. 뭐가 안 된다? 추정 안 된다. 읽을 때 뭐가 조심해야 돼요? 글자. 무슨 등기인지. 무슨 등기인지. 두 가지는 기억해 두세요. 보존과 뭐예요? 이전. 두 가지는 꼭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우측에 이제 가등기 나왔네요. 가등기 딱 5글자 기억하세요. 뭐? 순위만 보존. 가등기는 임시등기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뭐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본등기 전 가등기 효력. 1. 본등기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 격려하기까지는 가등기는 아무런 실제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 권리자는 말소를 뭐 할 권리가 없다. 청구할 권리가 없다. 가등기 후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제3자에 대해서 가등기만으로서도 소유권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 상태에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면 뒤에 가시면은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가 올라가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순위가 소급하는 것이지 물권 변동 시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5글자로 순위만 소급. 뭐만 소급? 순위만 소급. 다음 2번에 첫 번째 거 있죠.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해야 되겠죠. 갑 소유권, 을 가등기, 병 소유권 이런 상태에서 을이 본등기할 때는 현재 소유자 병이 아니고 누구다? 전 소유자한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등기 문제가 나오면요. 갑 소유권, 을 가등기, 병 소유권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본등기할 때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병한테 하는 게 아니고 갑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는 순간 그 밑에 3번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해버리는 거예요? 말소하는 겁니다. 가등기 틀리지 마시고요. 다음 236페이지에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죠. 뭐 1, 2, 3, 4, 5, 6 뭐 적어놨네. 그죠? 통치고 들어가요. 뭐라고? 상수형 경기사로. 그럼 아까 보세요. 매매 등청 등기 자동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죠. 점유 취득시효도 등기 취득이죠. 근데 중간에 무슨 취득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상수형 경기. 그리고 밑에 주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 물권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책 순서대로 공부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은 매매 등청 등기, 점유 취득 시효 등기 전부 다 등기 취득이죠.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자동 취득이 뭐다? 상수형 경기. 그리고 모를 땐 뭐로 가시라? 자동으로 가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쭉 나와 있잖아요. 기억부터 어디까지? 기억까지. 모를 땐 전부 다 뭐로 가? 그냥 자동. 자, 다음에 이제 혼동 갑니다. 혼동에서는 거기 3번 발표하세요.
혼동의 3번. 저당권이 선이 있고 후가 있습니다. 을이 갑수의 토지에 1번 저당권 가지고 있고 제3자 병이 동일한 토지에 2번 저당권 가지고 있죠. 네. 선순위 1번 저당권자 을이 소유권 뭐 하더라도 취득하더라도 을의 1번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게 되면 2번 저당권이 올라타서 순위가 승진해 버리죠. 네. 순위 변동 있으면 안 돼요. 근데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2번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해도 순위 변동 없죠. 그럼 접으세요. 손가락 3개 피셔가지고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2번 죽여 살려. 죽이면 또 3번이 올라가잖아. 안 된다. 순위 변동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3번이 취득하면 죽어도 1번, 2번 그대로잖아.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저당권 5개 있어. 4번이 취득했어. 죽여 살려. 왜요? 지금 또 올라타잖아. 안 된다니까. 근데 5번이 취득하면 그걸 선생후사. 윗분은 살리시고 아래 것은 죽여도 좋다. 너무 무서워서 말 붙인 거예요. 뭐라고? 선생. 선은 살리고 후는 뭐라? 죽여도 좋다. 뭐 죽여도 살리도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래서 혼동 날 땐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동 소멸도 자동 소멸이에요? 말소 소멸이에요? 자동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혼동할 때는 그거 선생후사 기억하면 문제 없을 거예요. 네, 잠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